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용신과 상신에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밖에서 공부하셨다가 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신 분들이 용신에 대해서 또 상신에 대해서 또 희신과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용신과 상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용신과 상신. 저도 바깥에서 공부할 때는 희용기구환이라는 걸 썼어요. 희용기구환. 그 5가지가 있는데 오행이니까 용신을 빼고 나면서 고구하고 연관된 그죠? 용신을 도와준 걸 희신이라고 하고 용신을 극하는 거를 구신 또는 흉신 그죠? 기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용신을 잡아가는 과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관인비식자에서 이게 이제 맨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 식, 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 이제 나라는 그죠?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것이.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앞에와 밑에 관인비식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과 상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기역술에서는 인성을 용신이고 식을 용신으로 쓰라고. 요건 1차 용신이죠. 1차 용신. 그리고 요거는 2차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용신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잡는 방법은 스펙용신이라고 했습니다. 스펙용신, 그죠? 스펙용신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저도 사주 공부를 여러 번 이렇게 좀 한동안 오래 했습니다만은 용신이 사주 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더라는 거죠. 용신을 잡지 않으면 사주 풀이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물론 그거 없이도 푸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계시는데 그걸 떠나서 용신이라는 기준점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주 전반적인 게서 흉신이나 기존 좋고 나쁨을 결정 또는 뭐 시험 봤을 때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장사를 할 때 괜찮겠냐 말겠냐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용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펙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벌어먹느냐이거든요. 어떻게 벌어먹을 것이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과목이 됐고. 그 사회에 나와서 전공한 걸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해서 배운 거가 있는 사람은, 그죠? 배운 거가 있는 사람은 인을 쓴다는 거죠. 인을 써서 그것을 배운 걸 가지고 벌어먹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이 없을 경우, 배움이라는 과정이 없으니까 식을 쓰는 경우는, 1차는 그렇지만 2차는 인이 없을 경우, 그게 이제 월지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월지 지장간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평지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양새가 돼야 된다? 월지에서 주어져 있을 때 인이 있느냐, 식이 있느냐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지와 일간이 120가지가 있어요. 월지는 12개가 있고, 일간은 10개가 있으니까. 그 대입을 해보면 120가지 중에서 월지에서 인성이나 식상이 없는 경우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기토가 해월진월에는 식신상관이나 인성이 없습니다. 요거 빼고는 116가지는 전부 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용신이 정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 질문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자, 인성을 용신으로 쓰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용신이라는 거죠. 인성을 용신으로 잡았을 경우, 이 인성을 근다리는, 그죠? 인성을 근다리는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관, 인, 비, 식, 재, 이렇게 돼 있다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형성이 되는 극이 상극은. 관성은 비를 극하고, 인성은 식을 극하고, 그죠? 식은 관을 극하고, 비는 재를 극하고, 재는 인을 극하고. 다시 말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썼을 때, 얘를 근다리는 것이 재성이 와서 근다린다는 거죠. 용신은 쓸 때 이기죠. 그래서, 인성을 썼을 때, 얘를 도와주는, 인성을 도와주는 관성이 얘를 도와주는 상신이 되는 거죠. 힘을 보태주니까요. 그러니까 비를 도와주는 건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도와주는 관성이에요. 관성이 인성을 도와주게 된다. 힘을 보태주니까. 왜? 관 입장에서는 인이 자식이거든요. 식신상관. 자식이기 때문에 도와주게 돼 있는데, 이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때에 제가 인을 극을 할 때, 관성이 요렇게 통관을 시켜주느냐. 얘가 통관. 그죠? 통관. 또는 인이 있어서 비가 와서 재를 극하느냐. 요거 두 개를 이제 희신과, 개념에서, 상신적인 개념에서 인을 썼을 때 비도 요거 인성을 근다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극제를 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 썼을 때 비도 상신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용신을 썼을 때 식이죠. 이 식을 썼을 때 식을 썼는데 얘 용신을 잡았을 때 식을 썼을 때 비가 얘 식을 썼을 때 인성이 식을 근다리는 겁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식을 썼을 때 비로 해서 통관을 시키느냐 또는 재를 써서 인성을 극해서 얘를 못 근다리게 하느냐 이 두 가지라는 개념이 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식을 근다릴 때 비로 통관을 시킬 것이냐 재로 극제를 시킬 것이냐 이 얘기가 인을 용신 썼을 때 이 재가 인을 극을 할 때 관으로 통관을 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요거 재로다가 인을 극할 때 관에 통과시킬 것이냐 비로다가 재를 극제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오로지 인을 용신은 썼는데 왜 관만 상신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식을 썼는데 재도 또한 인을 극하니까 그렇죠? 인을 극하니까 재도 또한 상신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인이 식을 극을 할 때는 비가 통관해서 여기에서 통관을 시켜서 연결시켜줘야 이 용신을 쓰고 있는 식신이 다치질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극제와 생과 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관계된 일이라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보자. 자, 인성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용신은 지갑이고 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갑, 가방.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용신은 무엇이냐 하면 벌어먹는 수단이에요. 그죠? 벌어먹는 수단이니까 이건 용신은 밥줄이라는 얘기죠. 밥줄. 그러니까 용신만 갖고 있는 사람들, 용신 다 있죠? 어떻게 해서든 벌어먹는다는 거예요. 월지에서 용신이 없는 사람들, 그죠? 무기토가 진달해달은 용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에서 오는 거에 따라서 한다는 인운이 오면 인을 쓸 것이고 식이 오면 식을 쓴다. 인과 식 같이 들어오면 인을 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용신이 밖에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운에 들어가 닥치면 인성을 쓰기 때문이죠. 자, 요런 경우인데 밥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밥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론 뭐 돈 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먹고 살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용신이에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상신은 뭐냐? 상신은 이 용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용신이 벌어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신은 뭐다?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상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관성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인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죠? 관과 인에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관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우울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근데 비가 이 재성이 인을 극할 때 비가 상신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쓸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러면 이 비는 항상 인성에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집이나 저택, 돈이 좀 많아갖고 뭐를 지키기 위해서 사설 경비원을 사서 돈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설 경비원을 사서 도둑 못 들어오게 막는 거하고 같다. 그렇죠. 이거는 용신에 대한 방어 수단일 뿐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들어와야 인이 힘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을, 재성이 와서 때릴 때 관성을 통과시킬 수 있고 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성이 살이 찌는 건 뭐죠? 관성이 들어와야 인성이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 재성이 와서 극하는 거는 관을 통과시키든 비가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먹게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도와주는 건 관밖에 없다는 거죠. 비는 얘가 재성을 때린다고 그래서 보호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인성이 살찌는 게 아니라 인성이 힘을 빼서 얘 극하는 재성을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용신이라는 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 용신은 가게를 운영했다 치자 이거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누가 가게를 뺏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거나 경찰이거나 누구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금전적으로 지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를 지키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상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의 수단일 것 뿐이지. 그런데 관성은 뭐예요? 식당을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손님이 뭘 갖고 왔죠? 돈을 가지고 와서, 금전을 가지고 와서 식당에 있는 밥을 먹어야 인성이 살이 찌는 거죠. 금전으로. 그런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그냥 논리가 아닌 현실적으로 진짜 사실을 보자는 거죠. 사실을 보자고. 그러면 식신상관, 식상을 용신을 잡아서 쓰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겁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거나 내가 식신, 예를 들어서 뭐가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갖고 와서 주고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식신은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거리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돈을 주고 가야, 내 걸 사고 가야 내가 살이 찌죠. 그런데 재성을, 여기서 식을 때리는 게 인성이 식을 친다고 그래서 재성을 갖다가 써가지고 인을 막는다? 그러면은 식은 인을 막기 위해서 재성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간 일뿐이지 식신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있어서 사람들이 있어서 치려고 하는 거를 막아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월지에서 상신 있고 없고 차이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월제 상신이 있는 경우 겁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용신을 묶은다리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상신과, 그러니까 사주에서 희신과 용신과 희신이 있어요. 희신을 잡았을 때 깃뿌리자를 쓰거든요. 내가 용신을 잡았을 경우. 용신을 잡으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억부용신, 조용신, 그죠? 그 다음에 병양용신, 통관용신, 또 하나 격국용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 용신을, 이 스페인 용신을 쓰는 이유는 벌어먹기, 이 사람은 뭘 갖고 쓰느냐. 그래서 그거 갖고 쓰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어떤 인자냐. 그걸 썼을 때 돈 벌어지는 건 무엇이고 재물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고 돈이 지출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의용신 쓸 때 관은 예를 할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제가 인을 친다고 해서 비를 갖다 상신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어요. 왜? 용신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용신은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용신을 방어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도와줘가면서 제가 와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봤을 적에 만약에 용신이라 그러면 상신이라 그러면 관을 치는 식도 또한 병이에요. 상신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인을 써야 될 사람이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위에 고객들이나 직장 상사 관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고객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어느 식당이 장사를 잘 된다고 보자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단도 생기고 요령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초심으로다가 양념도 막 쓰고 재료도 막 좋은 걸 막 갖다 골라 써서 손님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더 빨리 알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이제 거기 때부터는 좀 뭔가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다. 근데 손님들은 금방 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결국은 관성이 무너져서 고객이 무너지니까 인성이 살이 덜 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과 상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몇 번 그런 분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을 용신인데, 다른 데에서는 인을 용신을 쓰는데 관은 도와주니까 희신인데, 재성이 인극할 때 비도 희신이고, 그 다음에 상신으로 쓰기도 한다. 자평기에 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월지에서 용신이 인성 쓰고 있어요. 근데 재성은 같이 동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성극하는 비가 있어야 비를 갖다 상신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원국에 타고난 거는요, 그 사람 성격이에요. 원국에 재성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거를 이제 다른 거 비주어서 어떤 재물을 내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는 남자 같으면 여자 같은 경우죠. 여자 같은 시댁이죠. 그런 거하고 관계는 안 좋지만 그 재에 대한 부분, 정재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편재의 성격은 자기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인을 용신은 상신은 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슨 얘기죠? 인은 용신은 계속 우리 돈 버는 도구니까 여기서 이제 상담하시거나 우리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듯이 용신은 낚싯대예요. 그죠? 낚싯대에다 고기를 잡는 도구라는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상신은 뭐죠? 그걸 도와준 상신은. 낚싯대 던지면 고기가 물렸을 때 그 고기가 상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고기가 많으냐 크느냐에 따라 아니면 작으냐 고기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에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확장이 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신이 부자가 됐을 경우 인을 쓸 때는 관 시금을 때는 이 비죠. 이 상신이 부자가 되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망하느냐 그건 아니죠. 수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상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 통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수입 통로. 수입 통로가 막히느냐, 열리느냐, 차이가 있겠죠. 상신이 살아나냐, 죽느냐. 근데 용신은 뭐죠? 용신만 갖고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그냥 하면 살면 돼요. 월급 그냥 받아가면서. 그런데 맨날 거기에서 그타령이라는 거. 넓은 수가 잘 안 생긴다. 이런 얘기죠. 물론 배우자를 잘 만나갖고 경제적으로 좀 근검 전략하고 막 줄여갖고 적금도 넣고 오랜 동안 해갖고 어떤 기본 패턴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좀 사람들이 양이 잘 안 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금전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신만 갖고만 있어도 그냥 시장 생활에서 내가 또 어디 가서 일당제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용신이 죽어버리거나 인멸을 해버리면
대운이든 연묘이든 대운에서 인묘되는 경우 용신이 죽어 인묘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대운에서 직업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낚시 도구를 쓰고 있는데 접어서 가방에 들어간 거니까. 그냥 봉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낚싯대를 꺼내서 직업적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용신이 식당이라고 치자 이거죠. 인이든 식이든 편인이 용신을 식당을 하게 되는데 이 용신이 접어져 있거나 피상이 됐을 경우 대운에서 인묘됐을 경우 그 지금 하는 일은 일단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인한테 명의를 넘겼다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구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는 거 다시 용신이 올라오면 그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전통명리에서 저도 처음 할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만, 그러니까 살이 들어왔을 때 인을 용신 썼을 때 살인 상쇄역을 하느냐, 식으로 제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감정을 해보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자, 그러니까 용신과 용신이 인이나 식을 썼을 때 상신은 관과 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재는 내가 이끌고 가는데 짐이라고 그랬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제, 편제니까 고정적인 수입과 비고정 수입은 나눠지긴 합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도 뭐 가족, 육신관계도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돈을 언제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상신운에서 돈을 벌더라 이거죠. 상신운에서. 상신운에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운에서 부도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운에서. 왜 그럴까요? 제가 돈이라고 해서 이 재물운 들어왔는데 돈 벌어야지. 막 과감하게 투자하죠. 안 되죠. 왜? 인을 쓰는 사람, 제가 꼭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관에 윗사람의 명을 받고 살거나 규정, 룰, 법도 도덕, 예의 이런 걸 지키면서 윗사람들과 어울려 살 사람이 나 이거 싫으니까 나 가서 장사할게요. 그래서 가게를 딱 차려. 이게 여기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또는 사업하는 사람도 재물운에서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짐을 더 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식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비급업 운에서 왜 비급에서 재물 나누고 하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하는 일 도와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신달에 무토일간이 있다 이거예요. 신달에 무토일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식신이 용신이잖아요. 그죠? 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토가 여기서 무임경인데 여기에서 식신이 용신이고 토가 상신이에요. 토는 전국에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왜? 인성이 없었으니까 어렵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지금 굉장하게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더군다나 이 토가 힘을 받고 토를 먹여주는 화왕절 30년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해서 목화운, 아직도 목화운 중에 있는데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부러워하는 돈에 구애를 안 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큰 회사하고도 연결이 돼서 하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식신인 용신인데 상신이 무토는 이때 병화가 와서 건달을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무토가 와서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때의 음간과 양간의 용신 상신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이 차이점. 물론 임수를 써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죠? 내가 내 용신을 내가 하고자 하는 지키는 것을 위해서 위에서 가로막을 하면 이 금전을 갖다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 이건 돈만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겁신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뒤엎으려고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제 돈을 갖다 막는다고요? 안 되더라니까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많이 도와줘서 큰 일이 떨어졌을 때, 큰 일일 때 그거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거 성공하더라는 거죠. 돈 가서 사람 가서 이거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용신과 상신을 두 개 합쳐서 수입이에요, 수입. 용신과 상신. 이렇게 상신이면 나머지는 지출입니다. 이렇게 수입, 지출. 이렇게 되는 거죠. 식신용수 쓸 때. 그런데 겁신의 동태가 상신의 동태에 따라 겁신은 용신을 극하는 거죠. 인성이 급수 때 재성이라는 거죠. 이때 관성이 상신이 되면 상신이 활동력이 많은 양간이 됐을 때 이것까지 재관을 다 몰아와서 인을 도와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가 이렇게 됐을 때 인이 들어와도 비겁이 양간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두 개를 다 몰아서 와서 도와주더라. 문서까지, 사람이 문서까지 일거리까지 끌고 와서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 대운에서 겁신이 같이 들어오고 용신과 상신이 같이 들어왔을 때 또는 상신이 겁신과 같이 들어왔을 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선택의 중요성이 있다. 거기에서 어느 사람은 똑같은 운에서 똑같이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요인은 그 선택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월지에서 만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월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은 용신과 상신이 내 비견들이죠. 이 사람은 돈 벌어서 같이 나눠 먹는 모양새를 하고 이건 종업원의 돈이 아니라 여기 같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 그죠? 내가 진일무직 큰 일을, 사업적인 재물을 얻어가기 위한, 그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해내가고, 이 금전적인 부분도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겁니다. 아마 용신과 상신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성 용신을 해서 재성을 막을 때 비겁을 갖다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관성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식을 쓸 때 비겁은 쓸 수 있지만 인을 막을 때 재를 갖다 막는다는 거는 상신 역할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한때에 진짜 어렵게 해서 내가 법적으로 재판을 걸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사람을 사서 물론 한두 개는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상신을 계속 쓴다는 건 평생 쓴다는 말이거든요. 상신을 희신과 어떤 개념이 같아요. 용신과 바깥에서 그 개념이 같지만 거기서는 희신을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재료로. 근데 그거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스팽 용신에서는 이 인이 식을 그린다를 때 재료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재성을 상신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 한순간은 쓸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되는, 내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만 되는. 그래서 인성은 관성이 돈이고요. 식신은 비겁이 돈이에요. 얘들이 수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공부하시면 더 아마 좋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